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주 귀한 손님을 하나 모셨습니다. 도희윤 피납자, 피납탈북자인데 우리 도희윤 대표를 모셔가지고 이 문학적인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이거 오셔서. 예,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에 뉴욕 갔다 오셨다고 하는데 예. 뭘 하셨는지 그것부터 이야기 좀 시작합시다. 예, 요즘 뭐 날씨가 아주 안 좋았던 상황인데요. 미국 뉴욕 맨하탄에서 예. 공공도서관이 있습니다. 아, 공공도서관. 아주 크겠네요. 예, 유명한 도서관이었죠. 예. 그 도서관 내부에 있는, 사람들 아주 조그만한 뭐랄까, 콘서트 홀이 있더라고요. 그래도 뭐 한 200명 이상 들어가는 그런 자리였는데, 그 자리가 꽉 찼습니다. 꽉 찬 자리에서 우리 북한의 솔제니친 작가 반디 선생의 이 고발 소설집과 관련해서 저자와의 대화, 이 시간을 가졌습니다. 물론 저는 저자는 아닙니다만, 저자 대변인이지. 북한에 계시는 반디 선생을 대신해서 제가 참여를 해서 독자들과 아주 깊이 있는 그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이 책입니까? 예, 이게 바로 미국에서 그리고 영국, 캐나다 이렇게 다 출판된 고발이라는 책입니다. 우선 이 반디 소개 좀 해주십시오. 예, 반디 선생님에 대해서도 이번 미국에서도 상당히 궁금하게 생각을 하셨고 또 그분의 안전 이런 부분들 다 같이 염려를 해주셨는데요. 기본적으로 반디 선생님은 북한 내부에 지금 생존해 계시고 북한 안에서 꾸준히 문학가로서 작품 활동을 해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소속된 그런 곳에서 계속적으로 기고를 통해서 문학 활동을 해 오셔서 사실 이제 그분이 누군가인가를 분명히 밝히게 되면 북한 내에 많은 사람들이 이분이었구나 하실 정도로 왕성한 활동을 하신 작가 출신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지금 현재도 생존해 계시면서 꾸준히 작품 활동을 하시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최근 들어서 요즘 북한 내부의 상황이 아주 안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북한 안으로 들어가기도 그렇고 북한 안에서 외부로 나오기도 굉장히 어려운 시점에서 연락이 지금 잘 닿고 있지 않아서 그분의 안전 부분이 상당히 지금 염려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반디 필명 반디의 원고를 제3자를 통해서 받은 게 2013년이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조갑제닷컴에서 고발을 출판한 게 2014년이고 예. 그다음에 일본어로 번역이 되고 영어로 번역이 되고 또 어떤 나라에서 번역이 됐습니까? 지금 현재의 반디 선생의 고발 소설집은 전 세계 언어권에 거의 다 지금 출판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27개국 20개 언어권. 이야, 대단하네. 예, 뭐 예를 들어 드리면 미국, 영국이 다 포함되고 있고요. 또 프랑스, 폴란드, 그리고 또 북유럽의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이런 부분이 다 번역이 됐고 또 아시아권에서도 지금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대만에서 이미 번역물이 나왔고요.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에서 지금 번역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저 멀리 브라질, 또 이스라엘까지도 이게 지금 알려져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총 27개국 20개 언어권에서 지금 번역 작업도 출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영어 번역인데 영어 번역하신 분이 유명한 분이죠. 예, 뭐 여러 가지 좀 논란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유명세를 타고 계시는 분인데 저는 지난번 영국에서 그분을 직접 만났었습니다. 아주 자그마한 아리따운 그런 젊은 아가씨였는데 이 데브라 스미스라고 하는 그런 분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바로 이 한강시의 채식주의자를 번역을 해서 맨부크 인터내셔널 상을 수상을 했었죠. 번역 작업에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많았고 이 부분이 또 바로 이제 한글을 번역한다라는 의미와 덧붙여서 북한 말을 이해를 하고 또 번역해야 되는 그런 이중의 어려움을 겪은 가운데에서도 그래도 적절하게 번역이 잘 됐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번역상을 받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 데브라 스미스가 번역한 이 내용은 영국의 팬이 있습니다. 팬. 예, 국제 팬클럽에 소속되어져 있고 영국 팬의 번역상을 수상을 했고요. 지금 미국의 아스펜 문학상 후보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번에는 유럽의회에서 수상하는 안드레이 사로프 인권상에 후보로 올랐지만 최종적으로 선택은 못했습니다만은 첫걸음치고는 아주 큰 성과를
냈다고 말씀드릴 수 아까 있겠습니다. 도의원 대표가 북한의 솔제니친 이렇게 딱 정리를 예. 하셨는데 솔제니친이나 그 앞에 닥터 지바고로 쓴 파스테르나크 예. 같은 사람과 같은 반열이다 이런 뜻인데 이런 번역을 하는 외국 사람들은 이 반디의 고발에 대해서 어떤 평을 합니까? 기본적으로 그분들은 이제 이런 작품이 어떻게 지금 이렇게 반출이 돼서 나왔느냐. 여기에 가장 큰 이제 의문점과 신비로움 또 그리고 얼굴 없는 작가로서의 반디 여기에 대한 어떤 그 경외심을 사실 가지고 있죠. 솔제니친도 사실 대단합니다만은 북한에서 이런 반체제적인 내용을 문학으로 만들었던 분이 과연 생존할 수 있을까? 앞으로 이런 것이 발각이 된다면은 그런 염려도 상당히 많은 가운데서도 어쨌든 이런 작품이 이제 나와서 번역 작업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더더욱 이분들이 놀랍게 생각하는 것은 작품성입니다. 작품성. 예. 그래서 문학성이란 말이죠. 일단 외부로 유출됐다는 그 자체도 경이롭지만은 그 유출된 작품 내용이 문학적으로도 아주 뛰어난 그런 작품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대부분 번역 작업을 하고 있는 출판 관계자와 번역 작가들의 공통된 의견들입니다. 예. 그 작품성이라고 하면은 역시 이분이 쓴 그 문장을 봐야 되는데 그 원고는 지금 원고를 노출시킬 수 없는 게 그렇게 되면은 실적 때문에 북한에서 당장 붙잡힐 가능성이 있으니까. 북한은 뭐 글자 한자만 딱 있어도 그렇죠. 그 사람이 누군가를 잡아낼 수 있을 정도의 능력 있는 보위부가 있기 때문에 잘 보존하고 있습니까? 예, 저희들은 이게 제 개인의 재산으로 생각을 하지 않고요. 공적 자산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아주 잘 보관하고 있습니다. 다행인 것은 지금 불란서판이 나왔을 때 불란서에서 좌파들이 이거 가짜 아니냐 하는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걸 읽어본 사람이면은 탈북자든지 누구든지 이것은 절대로 가짜일 수가 없고 북한에 현재 살고 있는 작가가 쓴 것이다 하는 것은 너무나 자명하죠. 그때 당시 이제 저도 아마 프랑스 기억이 나는데요. 프랑스에 있는 일부 이제 좌파 지식인 차원에서 맨 처음에 이것을 가짜라고 이야기를 했다가 이게 도저히 뭐 내용적으로나 이렇게 보면 가짜일 수 없기 때문에 그 이야기가 쏙 들어가면서 어떤 작업이 이루어졌냐면요. 출판사를 대상으로 협박을 했습니다. 출판하지 말아달라. 리굴로 씨가 도와준 거 아닙니까? 예, 그런 부분에서 강력하게 이제 그런 리굴로 씨가 프랑스의 인권 활동가들이 또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죠. 그리고 또 프랑스의 또 출판사의 그 대표분도 대단하시더라고요. 그런 압력에 굴하지 않고 우리는 그대로 출판한다 그래서 이것이 나오고 난 다음에는 그렇게 떠들던 사람들이 쏙 들어가 버렸어요. 지금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북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아무 이야기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뭔가 좀 북한이 이야기할 거리라도 만약에 있다 그러면은 이게 가짜다. 아니면 좀 도대표가 뭐가 지금 장난치고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을 텐데 일절 여기에 대한 대응이 없는 걸로 봐서 결국 이것은 진실이기 때문에 이렇다 이렇게 확실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위작 시비는 없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위작 시비는 없어졌고 그러면 그 내용인데 내용은 뭐 아시다시피 단편집인데 7개죠. 7편의 단편으로 탈락탈락 아주 읽기 쉽게 되어 계셔서 읽어보신 분들은 아마 이해가 쏙 그리고 또 한번 잡으면은 이 소설집을 끝까지 다 봐야 놓을 수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또 7개의 작품 배열도 상당히 의미 있는 배열이잖아요. 그죠? 마지막에 가서는 결국은 저 붉은 버섯을 뽑아버려라 하는 말로 절규로서 끝났는데 그 붉은 버섯이 북한 노동당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 소설집이 이제 아마 쓰여진 부분들은 7편의 단편집이기 때문에 순서는 조금 바뀌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시기가 좀 달라지는 거죠. 근데 이것을 그분께서 원고지 묶음으로 꿰 때 아주 이거는 계획적이고 기획적으로 꿰다라고 하는 부분이 느껴지는 것이 첫 번째 나오는 이 탈북기라고 하는 부분에 보면 이게 좀 소극적인 저항이지 않습니까? 이 체제에 대해서 맞닥뜨리지 못하고 벗어나 버리려고 하는 그런 것에서 출발을 해서 북한 주민들이 노예의 생활을 하고 있다는 부분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면서 마지막에 빨간 버섯에서는 저 독버섯, 다시 말해서 공산당, 공산주의, 북한으로서는 노동당, 그리고 세습 독재 체제 이것을 지칭하면서 저것을 뽑아버리라. 지구에서 영영 사라져버리게 해라. 이런 적극적인 저항으로 마무리를 하거든요. 그런 자료도 보면 아주 기획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생각과 배려가 있으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도 북한 취재를 한 30년 동안 했지만은
북한에 살아본 적이 없으니까 탈북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그 세계를 짐작할 뿐인데 저는 이 소설을 읽고 나서는 아, 북한이 이런 원리로서 작동하는구나. 예. 북한 시스템의 이 본질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조지 오웰의 1984와 어떻게 그렇게 같은지 동물농장. 모르겠다는 예. 동물농장과 1984. 예, 그렇습니다. 사실 이 책이 이제 맨 처음 원고지로 쓰여졌던 부분을 이제 컴퓨터로 옮겨서 작업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탈북인 한 분하고 제가 이제 다 공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 주고받으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걸 만들었는데 방금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똑같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들이 북한에서 살 때는 이렇게 노예로서 살았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을 못 느끼고 있었다. 이제 자유로운 세상에 와서 그런 것들을 느끼고 살아가고 있는데 이번에 이 고발이라는 책을 보게 되니까 정말로 북한 주민들이 노예다. 라고 하는 부분들을 확실하게 인식하게 됐고 그래서 이 대한민국 또는 이 국제사회에 나와 있는 3만여 명의 탈북인들이 하나의 북한 인권 교과서로 그렇죠. 오히려 탈북인들이 좀 봐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 하는 것을 제가 직접 듣고 많은 것을 저도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설이 경이로운 것이 북한과 같은 스탈린 체제를 능가하는 그 압제 체제에서도 어떻게 이런 자유로운 영혼을 갖고 있었느냐. 예. 그건 아닙니까? 정말 그건 대단하신 거죠. 아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그렇죠. 또 이분이 또 그 시집에 보면요. KBS 사회교육방송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외부의 정보, 다시 말해 라디오를 끊임없이 들으셨어요. 그런 부분들이 자신의 어떤 그런 가치, 삶의 가치, 이런 부분들을 늘 깨어있게 만드는 하나의 계기가 되지 않았나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고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고발 원고와 같이 가져온 것이 시집이었죠. 예, 바로 이 시집인데요. 예. 최근에 나왔습니다. 예. 이 시집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사실 이제 원고지가 이제 2권이 왔을 때 한꺼번에 다 이제 이것을 저희들이 내려고 했었는데 사실 그때 분위기가 선뜻 이 고발 소설집도 누가 이 출판사가 이거 내주겠다 이런 데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이 책의 의미를 모르고 그냥 일반 탈북인들이 썼다든지 고만고만한 그런 종류의 책이거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실 별 관심을 안 뒀을 때 우리 선생님께서 아주 귀하게 이 부분에 대한 가치를 느끼시고 허락을 해주셔서 책이 나왔고 그 부분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바로 이 시집 나오기가 저희들이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주 이제 귀하게 제가 뉴욕 갔을 때 맞춰서 이 책이 출간이 됐더라고요. 뉴욕 때 우리 독자분들한테도 시집이 나온다 그러니까 아주 관심 있어 합니다. 이 시집은 총 50편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이 시집도 마찬가지로 고발 소설집의 7편의 단편집이 배열했듯이 50편의 시도 아주 그 배열이 굉장히 기획적이고 나름대로 그 반디 작가의 어떤 의도가 절절하게 묻어져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 과정 하나하나가 나름대로 소제목과 더불어서 또 다른 제목이 나올 때마다 그 의미성을 다 함께 내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봤을 때도 이 또한 상당한 작품성으로 이 국제사회에서 큰 호응을 얻으리라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호승 시인이 이 평을 했습니다. 예. 평을 했는데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오래된 어떤 리듬 감각, 운율이라고 그러죠. 예. 운율이 여기 살아있어가지고 읽으면 아주 편하게 느껴지죠. 누구는 이 말씀을 아마 이거 노래로 만들면 너무 좋다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아주 리듬감이 있어요. 예. 그리고 옛날 사람들이 리듬감입니다. 시조에 가까운.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서 정호성 시인은 어떻게 그 각박한 세상에서 이런 서정성이 살아있었느냐. 예. 서정성. 이게 굉장히 붉은 이런 말이 많이 나오지만 바탕에 깔려 있는 게 서정성 아닙니까? 참 이 내용을 보게 되면은 고발 소설집 같은 경우도 이 전반적인 주제는 이 사랑을 다루고 있거든요. 특히 그 가족들의 사랑, 가족 사랑이 그런 부분들을 억누르는 그 공산주의라고 하는 또 그리고 북한의 노동당이라고 하는 그 사악한 체제 이거를 비판하고 있는데 이 자체도 보게 되면 아주 그 사랑이나 인간의 자유, 창발성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가치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억누르는 이 체제를 다 그냥 깨버리자라고 하는 이제 어떤 저항, 사랑이 담겨져 있는 저항으로 그렇죠.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서정성도 있고 굉장히 선동성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나 바탕은 인간의 법. 그러니까 그게 대조가 돼가지고 아주 이게 이 시를 읽으면 좀 느낌이 어떻습니까? 저는 이 시를 받자마자 이제 단번에 다 읽었는데요. 저는 맨 처음 읽었던 그 시 부분들이 지금도 다 가슴에 와닿습니다. 예. 예. 특히 우리 북한 우리 주민들이 300만 명이 굶어 죽었다라고 하는 그 고난의 행군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적나라하게 표현한 것이 신성천역이라고 하는 그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이것을 정말 굶어 죽어가는 북한 주민들이 눈앞에 어른어른 그릴 정도로 그런 부분. 그리고 이것을 공산주의의 종착역이다. 이렇게 표현했다는 게 정말 상당히 경외감을 제가 느꼈고요. 또 이 시집의 마지막에 보면은 꿈이라는 게 있습니다. 작가 반디 선생의 꿈이라고 봐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이 자유. 우리는 이 자유라는 개념 자체를 공기처럼 느끼고 살잖아요. 그렇죠. 사실 이 공기가 한 5분 정도만 차단이 돼도 사람의 생명이 딱 그냥 끝나버리는 그런 건데 우리는 그 고마움을 모르고 살아간다는 말이죠. 자유라는 그 소중한 가치를 우리는 잘 잊어버리고 사는데 여기에서는 작가 반디 선생이 자기와 더불어 북한 주민들이 자유에 얼마나 굶주려 있는지 또 자유를 누리는 자들이 얼마나 정말 대단하고 얼마나 그 부분들에 대한 또 책임감을 가져야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보여주십니다. 제가 한번 여기서 우리 청자들 한번 읽어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한번 낭독해 드릴게요. 꿈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꿈. 어둡고 괴로워라 밤이 길더니 새 세상 밝았다 새날이 왔다. 자유의 종소리 댕댕 울리고 저 하늘의 새들도 헐헐 춤춘다. 아 만세 만세 만만세 자유 만만세. 사슬소리 채찍소리 소름치더니 철창문 열렸다 활짝 열렸다. 벗더라 자리 차고 일어나거라. 자유의 저 종소리 못 들었느냐. 아 만세 만세 만만세 자유 만만세. 자갈을 물었던 입 마음껏 벌리고 부르고 싶던 노래 마음껏 부르자. 빼앗겼던 눈과 귀도 마음껏 열고 이 세상 넓은 세상 마음껏 맛보자. 아 만세 만세 만만세 자유 만만세. 북한이 정권이 무너졌을 때 이 평양 방송으로 이게 낭독이 되게 되겠죠. 예, 이 철창문 열렸다는 게 북한 사회 전체가 하나의 감옥이다. 예, 이게 열렸고 이때까지 다 막혔던 눈, 귀, 입 이 모든 부분들을 마음껏 펴서 이 넓은 세상 마음껏 맛보자. 참 이 말씀이 정말 우리 반디 선생님께서 북한 노예 주민들과 함께 꾸고자 했던 소중한 꿈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자유라는 단어가 네 번이나 나온다. 예. 그러니까 이 시에 자유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전반적으로 자유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 지금 이 득세한 남한의 이 좌파 세력들은 자유라는 말을 굉장히 깊이 하거든요. 지금 헌법 같은 경우에 개정 작업을 하는데도 자유라는 단어를 다 뺀다고 그렇게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이죠. 작가 반디 선생님이 그런 이야기 들었다 그러면은 아마 대노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면서 아까 신성천역이 37페이지입니다. 예. 신성천역이 있습니다. 자, 이 신성천역은요, 북한의 한 기차역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역은 함경북도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곡식이 많은 황해도로 가기 위해서 함경북도에서 내려오게 되면은 그 중간에 갈아타는 역입니다. 이게 평나선과 평남성, 이렇게 이제 이게 환승역이 되는 건데요. 여기에 옛날에 굶어 죽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황해도에 가게 되면은 그래도 이 나달, 나달이라도 얻을 수 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와서 나달을 얻더라도, 여기서 많이 죽었겠네. 엄청나게 죽은 거죠. 그 시체가 여기에 시체 더미로 쌓여 있었다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아마 이 시를 쓰신 것 같은데 제가 한번 낭독해 드릴게요. 신성천역, 따기꾼의 칼날에 낫알짐 찍긴
여인의 통곡 소리 내 가슴도 찢는 아 신성천역 공산주의 종착역 굳어진 거지 시체 밟고 넘으며 생활전선 대군이 아우성치는 아 신성천역 공산주의 종착역 악사천리 피눈물에 절고 절어서 콘크리트 바닥조차 원한을 뿜는 아 신성천역 공산주의 종착역. 이걸 들으니까 꼭 단장은 미아리 고개 노래 있잖아요. 예, 단장은 미아리 고개를 넣으면서 그 보릿고개에 넘어가면서 그 배고픔 이야기하고 또 미아리로 넘어가는 그 월북 납북이죠. 예, 납북되는 그런 사람들 끌고 갈 때 맨발로 예, 그분들이 울고 부르면서 했던 그런 부분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이 시 맨 처음이 이 서시죠, 서시. 예. 서시가 전문책인데 한번 읽어주세요. 이 서시는 이제 고발 소설집에도 같이 들어가 있고요. 예. 또 이 시집에도 같이 이렇게 언급이 되셨는데 이 부분들은 꼭 우리 청취자분들하고 같이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서시 북녘땅 50년을 말하는 기계로 멍에 쓴 인간으로 살며 재능이 아니라 의분으로 잉크의 펜으로가 아니라 피눈물에 뼈로 적은 나의 이글 사막처럼 메마르고 초원처럼 거칠어도 병인처럼 초라하고 석기처럼 미숙해도 독자여 삼가 읽어다오. 여기에 잉크의 펜으로가 아니라 피눈물에 뼈로 적은 나의 이글 이게 참 절규입니다. 절규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펜으로 쓴 게 아니라 뼈로 적은 건데. 예. 목숨을 거셨다는 거죠. 모든 것을 다 바쳐서. 뼈를 깎아가지고 피눈물에 찍어서 시가 이걸 하죠. 그래서 표지도 굵게 돼서. 예. 표지도 아주 잘 나왔고요. 예. 여러 가지 표현을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발 이분이 오래오래 살아서 통일을 참 맞았으면 좋겠는데 여기 꿈에서 나오는 것처럼. 예, 저는 이거를 받았을 때 2013년도니까요. 그때 뭐 얼마 안 가서 통일이 되겠구나. 북한 김정은 정권 망하겠구나. 나올 때. 예. 저는 뭐 100% 망하겠다 생각을 하고 그 확신감으로 정말 통일의 그 광장에서 반대 선생 뵐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세상이 이렇게 될 줄 저 참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물론 또 이 시집을 가지고 이루어지긴 지겠죠. 이 시집이 하나의 무기로서 쓴 거 아닙니까? 쓴 사람도 문학으로 쓴 게 아니라 하나의 무기로 쓴 그런 겁니다. 예, 이 공산주의를 종식시키는데 정말 무기로 써달라는 게 반대 선생의 말씀이십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이거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이거를 국제사회에 많이 일단 알려야 되고요. 번역을 해야 되겠네요. 예, 이건 번역 작업도 지금 이미 시가 상당히 번역 작업이 어렵다고 그랬는데 그렇죠. 이번에 이 시집이 나오고 난 다음에 번역을 하겠다라고 하는 분들도 많았고요. 그 중에 이제 몇 분을 저희들이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의뢰를 해서 보다 더 제대로 잘 표현할 수 있는 그분으로 선정을 해서 이제 해외에 번역 출판 이 작업에 좀 저희들이 박차를 좀 가할 그런 생각이고요. 또 계획이 있다면은 우리 한국이 사실 좀 분위기가 시들시들합니다. 정권의 분위기도 있고 여러 가지 분위기도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뭐 개가지주도 기차는 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예.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우리 선생님과 더불어서 이런 귀한 내용들을 좀 전 국민들이 알릴 수 있도록 시낭송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또 선생님께 여러 가지 또 의논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또 그 이야기했잖아요. 누가 작곡가가 나와가지고 작곡가는 가수가 나와가지고 예, 그런 게 있었거든요.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이 시를 읽으면은 어떤 그 서정의 느낌 이런 것도 또 노래말로 만들면 좋겠다. 예, 그래서 노래로 이것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분이 나오셨어요. 아마 그분도 선교사로 이렇게 활동하시는 분인데 이 시집을 제가 원고지 몇 번을 이렇게 보내드렸거든요. 그 내용을 보내드렸더만 그걸 보시고 이거를 좀 노래로 만들면 좋겠다. 그분이 아마 작사 작곡을 많이 하셨던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가능하다면 저희들 시 낭송회 할 때 한번 선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방송을 듣는 사람 중에 그런 음악에 소양이 있는 분들은 그렇죠. 많은 분들이 또 여기에 함께 대표나 저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맞습니다. 이것을 원래 시하고 음악은 만나야 되거든요. 그게 한국 가곡 아닙니까? 가곡. 그렇습니다. 시와 음악이 만든 것이 한국 가곡인데 김소월 씨하고 비슷해요. 예, 느낌이 많이 비슷합니다. 예. 한국에서는 아주 아득한 그러나 북한에서는
오히려 옛날 정서가 남아있는 것 같아요. 예,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이 고발하고 이걸 붉은 세월을 내면서 느낀 것이, 고유한 언어의 표현력이 북한이 아주 좋구나. 북한의 그 생활 언어 중에서. 이 딱딱한 이 정치 언어 말고, 그걸 느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문학성이 있는 부분이 있다고, 북한이. 아무쪼록 이 붉은 세월, 그리고 고발, 이 세계적 베스트셀러를 낸 북한의 솔제니친, 이분의 뜻대로 이 책이 북한에 반드시 자유를 가져오는 하나의 큰 파문이 되길 바랍니다. 진심으로 그렇게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